아니, 저게 누구야? 신부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겠죠. 악몽.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파운데이션을 두드릴 때마다 손끝에 느껴지는 주름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아들 민준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너는 긴장되니? 엄마가 더 긴장되는 거 아니야? 수진이 가족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 그랬죠. 상견례도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식을 몇 번이나 미루다가 결국 양가 합의하에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예쁘고 단정한 얼굴의 신부. 수진이 예쁘더라. 사진으로 봤는데 그치? 완전 예쁘고 착하잖아. 엄마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고른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이겠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한 곳이었어요. 양가 모두 소박하게 하길 원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신랑 대기실로 들어갔고 저는 신랑 어머니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가져온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손봤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되는 건지 아니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는 맨 앞쪽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어요. 신부 측 하객들도 반대편에 앉았고요.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눈빛이 맑았어요. 우리 아들 복 받았구나. 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부의 팔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어요. 아니, 저게 누구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지면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걸음걸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귓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행진곡도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강태서 30년 전 비 내리던 밤 저를 버리고 떠난 남자. 제 첫사랑, 제 첫 번째 남자. 그리고 제가 평생 지우려 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곧게 앞을 보며 걸어왔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듬직한 어깨, 곧은 자세.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커지는 걸, 걸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딸의 손을 더 세게 쥐는 걸.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의 딸입니까? 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며 웃었어요. 최선을 다해, 억지로. 주례 선생님의 말씀도, 축가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복수일까?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절을 올릴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바로 옆에 섰습니다. 50cm, 불과 50cm 거리, 30년 만의 거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침착한, 하지만 분명히 떨리는 목소리.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돈에게 하는.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사랑하며 서겠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울렸어요. 행복한 얼굴로.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30년 전 어떤 사이였는지. 피로 연장. 양가 부모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대각선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씹히지가 않았습니다. 신부 측 자리를 보니 태석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부인은 어디 계신 거지? 경숙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누군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태석을 봤어요.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움찔했어요. 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넘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황급히 냅킨으로 닦는 그 사람의 손. 그 손에 낀 결혼 반지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30년이면 저도 결혼했었으니까요. 민준이 아버지와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번진 마스카라, 떨리는 손, 정신 차려. 오경수,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들 결혼식이야. 웃어야 해. 웃어야 한다고. 화장을 고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경수가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 30년 전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말 좀 하자. 할 말 없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경수가 그 목소리. 30년 전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 미안해. 난 떠나야 해. 놓아. 제발 5분만. 제발. 그 사람의 눈빛엔 절박함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제 목소리가 컸나 봐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태석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에서 그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우리 애들은 아무 죄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발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낮 12시. 그때 그 찻집.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결혼식 사진들을 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와 수진이, 그 옆에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와 태석.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그 웃는 방식, 태석을 닮았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의 딸인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수가 나야. 태석의 목소리. 어떻게 내 번호를? 민준이한테 받았어. 사돈 어른 연락처 받아도 되겠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꼭 나와줘. 부탁이야. 이건 우연이야. 정말 몰랐어. 우리 수진이가 내 아들과 결혼한다는 걸 알았다면. 알았다면 뭐 어쩔 건데?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 게 있어. 30년 전 일에 대해서. 30년 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줘. 이건 우리 문제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시. 늦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먼지 쌓인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의 저와 태석.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 저는 그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을 봤어요. 거기엔 태석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가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저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영원은 3년도 못 갔지. 너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으려는데 상자 바닥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꺼내봤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 30년 전
태석이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 저는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경수가, 미안해. 나는 떠나야 해.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날 잊어줘. 태석.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30년간 저는 이 짧은 편지만 붙들고 살았어요. 왜 떠난 거야?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로. 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너는? 다음 날 아침.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엄마, 나야. 민준이. 아들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옆엔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태석의 딸. 하지만 이 아이는 잘못이 없었어요. 수진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석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어제 피곤해서. 푹 쉬어. 우리 일주일 뒤에 올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2시간 뒤면 태석을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만에 찻집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자주 오던 그 찻집.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간판만 조금 낡았을 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태석을. 예전에 우리가 항상 앉던 그 자리.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우리는 그렇게 30년 만에 마주섰습니다. 오랜만이야, 경숙 씨.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습니다. 양복을 벗고 편한 옷을 입은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그 눈빛 하나에 숨이 막혔습니다. 앉아.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 위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오르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처럼. 경숙 씨, 고마워. 나와줘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할 말이 뭐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끈을 꽉 쥐었어요. 그래야 손이 떨리는 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30년 전 그날, 그냥 떠난 게 아니었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뭐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쌌어. 몇백만 원이었어. 그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졸업도 안 한 대학생이었고 과외비로 겨우 학비 벌던 처지였는데 그는 말을 멈췄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누가 제안을 했어. 제안? 돈을 주겠다고. 내 인생 하나 포기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태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그때 아버지 회사 사장이 날 불렀어. 자기 딸하고 결혼하면 병원비를 대주고 아버지를 살려주겠다고. 그 대신 경숙 씨하고는 깨끗하게 끝내라고. 뭐라고? 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앉아. 경숙 씨.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저는 다시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돈 받고 날 버린 거야? 태석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어. 수술 안 하면 일주일도 못 산다고 했어. 난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는 눈을 감았어요. 매일 밤 병원에 앉아서 울었어. 경숙 씨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설명하고 싶었어. 하지만 경숙 씨한테 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경숙 씨는 너무 어렸고 나도 너무 어렸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 쓰고 떠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 던져두고 사라진 거야? 3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어? 경숙 씨, 난 30년 동안 그 편지만 붙들고 살았어. 왜 떠났는지 모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되짚었어. 내가 부족했나, 내가 예쁘지 않았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나.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태석 씨한테 그건 그냥 최선이었어. 편지 한 장으로 날 버린 게. 경숙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지워져?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그 사장 딸하고 결혼한 거야?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진이 엄마. 사랑했어? 그 질문에 태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대답해. 사랑했냐고. 아니, 그 짧은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존중했고, 미안해했고, 고마워했어.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 사람도 알았겠네. 응, 알았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어. 평생. 그게 더 미안했어. 태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우리가 있었어요.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같은 사진. 제가 어젯밤 꺼내봤던 바로 그 사진. 난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했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경숙 씨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 아내 옆에 있을 때도, 딸을 키울 때도, 밤에 잠들 때도 늘 경숙 씨 생각을 했어. 미안했고, 보고 싶었고. 그만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향이 스며드는 사이 제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는 여전히 제 앞에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러도 그때처럼. 경숙 씨, 응. 결혼은 잘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잘했었지. 저는 창밖을 봤어요. 좋은 사람 만났고 좋은 아이 낳았어. 그 사람은 착했어. 나한테 잘해줬고 민준이 아빠로서도 훌륭했어. 그랬구나. 5년 전에 갔어. 교통사고였어.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그 사람은 후회 없이 살았을 거야. 나도 후회 안 해. 후회했었다면 지금 이렇게 당당히 태석 씨 앞에 못 앉아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살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묘한 쓸쓸함이 스쳤어요. 죄책감 같은 것, 안도 같은 것, 그리고 질투 같은 것. 태석 씨는? 제가 물었습니다. 태석 씨는 행복했어? 그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창밖을 봤어요. 멀리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 매일 거짓말하며 살았으니까. 아내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경숙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시간은 그냥 흘러갔고, 우린 이렇게 늙었어. 수진이 엄마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찻잔을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뭐라고? 암이었어. 위암. 발견했을 땐 이미 3기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받았어. 머리 다 빠지고 몸무게 30kg까지 빠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갔어. 마지막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왜 미안하다고? 날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억지로 결혼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옛날 사람 찾아가라고 했어.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구나. 그 사람도, 그 아내도, 그 딸도 나름의 세월을 견디며 아픔을 안고 살아왔겠구나. 수진이는 괜찮았어? 아니, 엄마 돌아가시고 1년 동안 말을 거의 안 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태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민준이를 만난 거야. 민준이가 수진이를 살렸어. 천천히 조금씩 다시 웃게 해줬어. 그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 우리 딸이 경숙 씨 아들 만나서 살아났는데 그 아이 엄마가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미안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결혼한 이상 앞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손주 낳으면 또 만나야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경숙 씨 얼굴 보기가 아직 쉽지 않아. 어제 결혼식장에서 경숙 씨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 저도 똑같았어요. 어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지내자. 그냥 처음 만난 사돈처럼. 그 아이들에겐 이게 우연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옳았어요. 아이들에겐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고마워.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이 남는 걸까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30년이나 지난 이야기인데, 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지갑을 꺼내 카운터로 갔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고마워. 나와줘서. 그리고 미안해. 30년 동안 말 못해서. 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태석 씨, 그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등을 보인 채 그때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이유를 말해줬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일 후회돼. 평생.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식어버린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 향이 참 오래도록 사라지질 않았어요. 창밖으로 태석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잘 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눈가를 닦았어요.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찻집 주인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이 나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다 지난 일이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엔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경숙 씨, 나도 미안했어. 평생.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랑 지금 공항이야.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 푹 쉬어. 일주일 뒤에 올게. 사랑해. 엄마.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20대의 저와 태석. 미련 같은 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버려야 하는 건가.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태석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루도 경숙 씨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게 지금까지 제일 후회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손주 보러 올 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처음 만난 사돈처럼.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나 아빠 될 것 같아. 민준이의 전화를 받은 건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임신했어. 지금 8주래. 저는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축하한다. 민준아. 고마워. 엄마. 우리 10개월 뒤면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아빠가 되는구나. 떨려. 근데 설레.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넌 좋은 아빠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주가 생긴다.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태석 씨의 손주이기도 하니까요. 돌잔치 때 태석 씨를 만나겠구나.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 애 이름 뭐가 좋을까? 민우는 어때? 민준이의 민자에, 우자. 오, 좋은데? 민우, 강민우. 괜찮네.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작은 손, 작은 발.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또 생각났습니다. 태석 씨도 이 아이를 보겠구나.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습니다. 민우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병문안 갈 때마다 조금씩 커가는 손주를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태석 씨는 이 아이를 얼마나 자주 볼까? 나처럼 손주가 예쁠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결혼식 이후 찻집에서 만난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엄마, 민우 돌잔치 작은 룸으로 잡았어.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할 거예요. 민준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양가 어른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석 씨를 다시 만나는구나. 거의 3년 만입니다. 그래. 좋겠다. 엄마, 그날 2시에 와주세요.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캘린더를 봤어요. 2주 후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돌잔치 날.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떤 화장을 할까?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오경수.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오늘 본다. 태석 씨를. 거의 3년 만입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오후 2시,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민준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 손주 어디 있어? 안에 있어요. 들어가세요.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아, 우리 민우, 어디 보자. 민우를 안아봤어요. 돌이 된 손주는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어머, 우리 미우 많이 컸네. 네. 이제 걸음마도 조금씩 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석 씨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모습, 훨씬 더 말라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흰머리도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보고 싶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태석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장인어른, 어서 오세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태석 씨를 맞았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럼. 태석 씨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3년 만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 아빠, 민우 보실래요? 수진이가 아기를 태석 씨에게 안겨줬어요.
태석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태석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석 씨가 좋은 할아버지네. 태석 씨는 아기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기를 수진이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룸 한가운데 작은 돌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질, 돈, 마이크, 책, 청진기. 자, 민우야, 뭘 잡을까? 민준이가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우는 기어가서 책을 집었어요. 오, 책이다. 우리 민우 공부 잘하겠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문득 태석 씨를 봤습니다. 태석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주, 예쁘지?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응, 정말 예뻐.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저 태석 씨, 민준이, 수진이, 넷이서 둘러앉았어요. 자, 건배. 민준이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민우 돌 축하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태석 씨와 제 잔이 마주쳤을 때 작은 소리가 울렸어요. 땡그랑.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민준이가 음식을 권했어요. 고맙다. 태석 씨가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민우를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사진 찍으러. 저와 태석 씨만 룸에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태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숙 씨, 응.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3년. 잘 지냈어? 그냥 그렇게.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귀엽더라. 태석 씨가 말했어요. 응. 정말 귀여워. 경숙 씨 닮았어. 눈매가. 아니야. 태석 씨 닮았어.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숙 씨, 응. 보고 싶었어. 많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도. 전화하고 싶었어. 매일. 3년 동안. 나도.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나도 그래서 참았어. 태석 씨는 주먹을 쥐었어요. 근데 오늘 경숙 씨 보니까 더 힘들어. 참기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해. 애들 들어오면 어떡해. 알아. 미안해. 그때 문 밖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버님, 사진 찍어요. 응, 간다.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태석 씨도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진 촬영이 끝나고 모두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태석 씨만은 웃음 속에 슬픔을 감추고 있었어요. 돌잔치가 끝났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인사했어요. 아니야, 즐거웠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석 씨도 함께 나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 경숙 씨, 응, 오늘 힘들었어. 나도. 경숙 씨 옆에 있는데 손 하나 잡을 수 없다는 게. 그만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띵!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석 씨가 먼저 내렸어요. 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태석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경숙 씨, 응, 만날 수 있을까? 단둘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알아. 알아.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어. 3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 번만 만나자. 얘기만 하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만나면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언제? 내일. 시간 있어? 오후면 그 찾지. 우리가 갔던 곳. 3시. 응. 태석 씨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내일 만난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오늘 고마워. 내일 봐.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응. 내일 봐.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단둘이 어떻게 될까? 우리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 2시. 태석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잠 안 와. 경숙 씨 생각하면서.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나도.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내일 보고 싶어. 너무. 나도. 경숙 씨. 응. 사랑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그 찻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석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항상 앉던 그 자리. 그가 저를 봤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마주섰습니다. 왔어. 경숙 씨. 응.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경숙 씨. 응.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3년 동안 생각했는데도. 태석 씨도 차를 마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숙 씨. 응.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못 살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태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경숙 씨. 3년 동안 매일 태석 씨 생각했어. 아침에 눈 뜰 때도, 밤에 잠들 때도, 길 가다가 뒷모습 비슷한 사람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 눈물이 맺혔어요. 어제 돌잔치에서 태석 씨 봤을 때 알았어. 아,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경숙 씨.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결혼했는데도,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태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경숙 씨. 응. 나도 똑같아. 태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단 하루도 경숙 씨 생각 안 한 적이 없었어. 아내와 살 때도, 수진이를 키울 때도 늘 미안했고 그리웠어. 어제 경숙 씨 봤을 때 알았어. 아,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구나. 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숙 씨, 응. 만나자. 우리, 이렇게.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근데 아이들한테 들키면 조심하자. 절대 들키지 않게. 태석 씨가 말했어요. 경숙 씨, 우리 남은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 10년, 20년. 그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경숙 씨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유일한 낙이 될 것 같아.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들키면, 손주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진짜 괜찮아?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줄게. 첫째, 아이들한테는 절대 비밀. 둘째, 손주한테도 절대 비밀. 셋째,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셋째, 조심하자. 절대 들키지 않게. 태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응. 고마워, 경숙 씨.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항상 그 찻집에서.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으니까. 경숙 씨, 요즘 뭐 하며 지내? 그냥 집에서 TV 보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태석 씨는 나도 비슷해. 요즘은 산책 자주 해. 건강은 챙기고. 응. 경숙 씨도 건강 조심해.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은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민우 사진 보내줬어. 많이 컸더라. 나도 받았어. 우리 손주 진짜 예쁘지? 응. 수진이 닮아서. 아니야. 경숙 씨 닮아서 예쁜 거야. 우리는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경숙 씨, 응. 손 잡아도 돼? 어느 날 태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어요. 응. 태석 씨가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꼭 잡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경숙 씨, 오늘 더운데 괜찮아? 응, 괜찮아. 태석 씨는 나도. 여름 좋아해? 경숙 씨 만나는 계절이라서.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태석 씨도 오늘 멋있어. 진짜. 응. 셔츠 새로 샀어? 응. 경숙 씨 만나는 날이라서. 우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경숙 씨, 비 그칠 때까지 여기 있을까? 응. 좋아. 우리는 차를 시켜놓고 비를 바라봤습니다. 경숙 씨, 응, 행복해? 응. 너무. 나도. 태석 씨가 웃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건 30년 만이야. 나도. 우리는 비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경숙 씨, 오늘 산책할까? 어디로? 강변. 단풍 구경. 좋아. 우리는 찻집을 나와 강변으로 갔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응. 예뻐. 태석 씨가 대답했는데 돌아보니 단풍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민망하게. 진짜 예뻐서 그래. 우리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경숙 씨, 응. 고마워. 왜? 이렇게 만나줘서. 태석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나 경숙 씨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 나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태석 씨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 겨울이 왔습니다. 경숙 씨, 안 추워? 괜찮아. 태석 씨는? 나도 괜찮아. 태석 씨가 제 손을 호흡 불어줬어요. 손 차가워. 장갑 안 가져왔어? 깜빡했어. 내 주머니에 넣어? 태석 씨가 제 손을 자기 코트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2번을 만났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테이블 아래로 손만 잡았는데 이제는 강변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대화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농담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우리는 찻집 대신 작은 카페에 갔어요. 경숙 씨, 오늘은 여기 와봤어. 여기 예쁘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경숙 씨, 응, 1년이 지났네. 그러게, 빠르다. 응. 태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경숙 씨,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경숙 씨, 응.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창밖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그러네. 집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비 맞으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와, 엄청 오네. 그러게 우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경숙 씨, 응,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릴까? 응. 하지만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저녁 7시가 됐어요. 경숙 씨, 배고프지 않아? 좀, 여기 근처에 밥집 있는데 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밥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네, 안쪽으로 앉으세요.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시켰어요. 경숙 씨, 옷 젖었네. 태석 씨도. 태석 씨가 손수건을 꺼내서 제 머리를 닦아줬어요. 감기 걸리겠어. 괜찮아.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오고 있었어요. 경숙 씨, 어떡하지? 택시도 안 잡히는데. 모르겠어. 일단 비 좀 피하자. 우리는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추웠습니다. 경숙 씨, 춥지? 응. 좀. 태석 씨가 저를 안았어요. 이러면 좀 따뜻해. 응.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경숙 씨, 응. 내 집이 여기서 가까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5분 거리야. 거기 가서 비 피하고 옷 좀 말리고 갈래?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도. 하지만, 그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태석 씨의 집,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옷 좀 말려야 할 텐데 수건 줄게. 태석 씨가 수건을 건네줬어요.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경숙 씨, 따뜻한 차 줄까? 응, 고마워. 태석 씨가 차를 끓였어요. 우리는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경숙 씨, 응, 미안해. 이렇게 데려와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차를 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어요. 경숙 씨, 응, 여기서 좀 쉬다 갈래? 응.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태석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태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숙 씨, 응, 사랑해. 나도. 그는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을 보니 태석 씨가 자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선을 넘었어.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태석 씨가 눈을 떴어요. 경숙 씨, 응.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경숙 씨, 미안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원했어. 경숙 씨, 근데 이제 어떡하지? 태석 씨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제 질문에 태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오래 거울을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 뭐 한 거야?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엄마, 나 수진이랑 이번 주말에 갈게. 민우도 데리고. 그래. 좋아.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확실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 민준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알았어. 주말에 봐.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민준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석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밤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왔어요. 수진이와 미무도 함께. 엄마, 어서 와. 민우를 안아봤어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한테 나는 어떤 할머니인 걸까?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수진이가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님은요? 응, 잘 지냈어. 점심을 먹으며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민우 생일이거든. 작게 파티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죠? 당연하지. 장인어른도 초대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네. 할아버지도 와주셔야죠.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좋겠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태석 씨를 다시 만나야 하는구나. 민준이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석 씨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숙 씨. 나야. 응.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냈어? 응. 태석 씨는 나도. 또 침묵. 경숙 씨. 응. 미안해. 연락 못해서. 괜찮아. 나도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태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경숙 씨.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이번 주. 시간 되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목요일 오후는 어때? 좋아. 그 찻집에서? 응. 알았어. 그때 봐.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찻집으로 갔어요. 태석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숙 씨. 응.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숙 씨. 응. 미안해. 왜? 그날 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원했어. 미안할 것 없어. 경숙 씨. 근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태석 씨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원해? 응. 나는 원해. 태석 씨가 저를 봤어요. 나도. 근데 무서워. 뭐가? 들킬까봐 아이들한테. 태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우리는 침묵했어요. 그래도 만나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태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자. 더 조심하자. 응.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무거웠습니다. 경숙 씨. 요즘 어때? 그냥 그렇게. 잠은 잘 자? 아니, 잘 못 자. 나도.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죄책감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태석 씨가 말했어요. 나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조금 무거울 뿐이야. 응. 민우 생일 파티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네 집.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요. 거의 다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곧 오실 거예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똑똑똑. 초인종 소리. 아빠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태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와 태석 씨는 민우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 어깨가 스칠듯 말듯.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와, 잘 나왔다. 보실래요? 민준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 속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고 태석 씨와 저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이들은 위에 남아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경숙 씨, 응, 힘들지?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딩.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나갔습니다. 경숙 씨, 응, 다음 주에 봐도 될까? 응. 보자. 고마워. 태석 씨가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사진들이 있었어요. 오늘 찍은 가족 사진. 저와 태석 씨가 민우 옆에 서 있는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다음 주에 태석 씨를 만났습니다. 경숙 씨, 우리 잘못한 걸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잘못인지 아닌지. 나도 근데 그만둘 수 있어? 태석 씨. 못할 것 같아. 나도.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들키면? 생각하기도 싫어. 침묵이 흘렀어요. 경숙 씨,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 조심했습니다. 최대한. 아이들 몰래, 손주 몰래.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들키겠지. 그 생각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서 모일까 해요. 그래. 좋지. 장인어른도 오신대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래? 네. 다 같이 모여서 명절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추석에 태석 씨를 보겠구나. 아이들 앞에서, 손주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구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추석날, 저는 민준이네 집에 갔어요. 태석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숙 씨, 응,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민우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뭐하고 놀까? 저는 웃으며 민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비밀을 안고, 죄책감을 안고, 하지만 사랑도 안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석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찻집에 태석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우리가 항상 앉던 그 자리. 그가 저를 봤습니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마주 앉았어요.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경숙 씨, 나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행복하게,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안고.